일이 주는 즐거움이 참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평생을 그냥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을 떠나서는 저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일을 나가면 눈이 반짝뜨려서 안 그런가요, 보통은?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죽이고요. 나이는 64세고 그리고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시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 유치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저는 그 유치원에서요 돌봄교사로 하면서 또 이제 에듀케어 강사 두 가지 일로 하면서 오후 1시 반에 끝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한 24년 3월? 한 1년 반 정도. 네, 되셨- 네, 네. 혹시 한 달 수입 공개 가능하실까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 뭐 다 떼고 150에서 200 사이 뭐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은 할만하세요? 재밌죠. 아, 너무 재밌죠.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웃음이 예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을 뭔가 이렇게 불편해할 때 도와주고 또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제 친손자는 없지만 그런 느낌의 아이들, 이 아이가 우리 아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가면서 너무 즐겁죠. 그럼 반대로 뭐 혹시 힘든 건 없나요? 지금? 특별히 힘든 거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힘든 건 없고요. 오히려 일이 주는 즐거움이 참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커요.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아이들과 무관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계속 좀 이어져서 이제 하던 일인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초등부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케어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사실 애국애를 아이들 유학 때문에 나가서 한 12년 정도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어디 나라에 계셨어요? 중국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가서 이제 아이들 케어를 하는데 우연히도 일이 주어지더라고요. 또 저희 아이가 이제 캐나다 학교를 다니다가 캐나다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유학에 대한 에이전시 이제 그거를 한 10년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유학이 굉장히 물밀듯이 많이 밀려오던 시기예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한국에서 보낼 때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법 많이.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한 끼 밥 먹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원래 혹시 전공이나 이런 쪽도 유아교육과 이런 쪽을 나오신 건가요? 네, 전공은 유아교육과를 했죠. 아이와 관련된 직장들을 네.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선택을 뭐 했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좀 떨어져서 부모님이랑 있으면서 저희 그 동생 둘이랑 좀 서울에서 좀 생활을 했었어요. 원래 고향은 다른. 고향은 충주예요. 아, 장가 갈 때까지 같이 제가 결혼하고도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 해보신 일 중에 네. 가장 만족스러웠던 일이 있으세요? 이제 중국에서 홈스테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아이들 케어하고 학습을 이제 관련된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애들 유학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 상담해 주는 역할, 그런 거를 갖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게 맞는지 전달을 해드렸던 게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일과에 대해서 네. 아침부터 쭉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씻고 6시 40분에 집에 나와서 걸어서 유치원에 와요. 15분이나 2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까지 늦지 않고 딱 왔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라고 퇴근하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햇빛이 나와서 애들이랑 아까 그 밖에 놀이터에 나와서 놀았어요, 오늘. 진짜 가을인가 봐요. 은퇴를 하시고 휴식을 하기보다는 일을 네. 계속 하시는 입장이신데 네.
뭐 주변에서 뭐 여행을 가고 뭐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니니까요. 또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식도 잘 하시고. 그때 이제 할 때 양해를 좀 구하고 네. 이제 다른 선생님이 좀 들어가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녀와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휴식을 안 하고 일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평생을 그냥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일을 떠나서는 저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상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에 그만두고 집에서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공허할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뭐를 할까 하고 또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주변 지인분들이 오히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뭐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해요. 그 나이에 어디서 써지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놀자고 하는 친구, 다니지 말고 놀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다양하긴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ING로 계속 하고 싶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아, 그냥 체력이 되는 한 그리고 네, 여건이 체력이 되는 한, 주어지는 예, 여건이 마음은- 주어지는 한 그리고 뭐 단시간이라도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 진짜 네.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진심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의미가 따로 있으세요? 어떤 일이든 저한테 주어진 거는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저를 먼저 아시더라고요. 상대방이.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준 거고 상대방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분들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큰 거를 좀 보고 숲을 봐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뭐 일이 하기 싫었던 적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일을 나가면 눈이 반짝 뜨여요. 아 진짜요? 안 그런가요, 보통은? 저는 가끔 진짜 집 가고 싶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몸이 뭐 도저히 따라주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러면 몰라도 그러진 않던데요. 저 같은 20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네.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네, 새로운 기조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인생 선배로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뭐 비판도 좋고 아니면 또 존중도 좋고 의견을 좀 예, 저희 애들 할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요. 교사였었는데 교사는 뭔가 가늘고 길게 간다는 말을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또 끝까지 그냥 천천히 가는 거를 저는 추구하거든요. 앞으로 일을 그만두게 돼야 한다면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공허할 거는 같은데 어떤 소속감 있잖아요. 소속감이 없다는 거가 가장 슬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전 또 뭔가를 할 거예요. 준비하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네, 지금이랑 가치관이 많이 달랐었어요. 그때는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생각 가치관이.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 아이들하고 또 동생들 같이 또 있으니까 걔네 공부하고 뭐 입시 막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줘야 되고 좀 엄한 누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진짜 너무 무서웠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나이 차이가 지금 생각하면 5살밖에 안 나는데 근데도 그렇게 무서웠대요. 제가 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만큼 뭐 잘 챙겨줄 때는 아유, 그럼요. 제가 진짜 그 당시 아가씨 때인데도 어디를 진짜 나가야 낼 일이 있으면 항상 주말에도 꼭꼭 음식 챙겨놓고 진짜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국민연금 받고 계세요? 한 35에서 40 사이. 월급이랑 네. 연금으로 해서 한 달 생활비는 한 달 생활비는 혼자 기준으로 한 200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연금이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혹시 네. 그런 감정은 없으세요? 부족하긴 하죠, 당연히. 제가 이제 그거대로 받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혹시 얼마 정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있으세요? 많을수록 좋죠.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그냥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든지
어떤 한 부분을 실패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자체가. 그러면 반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건 있으세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이들 둘을 잘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잘 살고 있는 이런 자체가 저는 그냥 그것이 성공인 것 같아요. 이건 역시 그래도 또그 아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네. 후회하는 거죠. 뭐 크게 후회한다기보다는 생각해보면 저희 그 자산 관리 같은 거를 갖다 제 주도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그런 거를 좀 더 좀 세밀하게 제가 했다면 30대부터 했을 것 같아요. 남은 삶의 목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몇 개의 언어를 좀 배우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유학 보내서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를 익히게 해서 좀 해줬는데 정작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40대 초반에 한번 대학원을 그때 진학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던 게 그런 게 좀 많이 좀 후회되긴 하는데 좀 더 막힘없이 좀 부드럽게 영어 회화를 좀 해내고 싶다는 그런 거.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는 5060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말이 퇴직이지 사실은 퇴직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세대가 요즘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에서야 퇴직 전에 미리 내가 몇 년 전이라도 최소한 한 3년, 3, 4년 전이라도 내가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좀 자격증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리 알아보시고 그거를 준비를 좀 준비를 해서 퇴직 후에도 이어서 그런 공백기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갖다 준비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